최근 3년간 펩시코의 월간 캔들스틱 차트를 보면 중장기적 상승 추세를 보이던 시기가 몇 차례 있었으나 최근에는 약세 흐름이 강화되며 $145 전후 지지선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2023년 초와 2024년 초에도 하락 조정 후 빠르게 반등했던 사례가 있는데 당시 거래량 급등과 단기 SMA 교차 등이 상승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하단 지지선은 140에서 $142 근처로 추정되고 상단 주요 저항선은 150에서 $152 부근으로 보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 5, 10, 20, 60이 동시에 역배열에 가까우며 SMA 5가 SMA 10을 하향 교차한 직후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골든크로스 시점을 살펴보면 SMA 5가 SMA 10과 SMA 20을 순차적으로 상향 돌파하며 상승 모멘텀을 형성했는데 현재는 그 반대 패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SMA 60을 이탈했다가 회복 시 강한 반등이 나온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SMA 60재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과거 큰 상승 전에는 거래량이 평균 대비 30에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량이 평이하거나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매수세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해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하락폭이 제한된다면 어느 순간 매수세 유입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4년 초 펩시코가 $140 전후에서 지지받은 뒤 급반등했던 사례를 참고하면 현재 차트 패턴도 유사합니다. 거래량만 충분히 따른다면 단기 상승 전환도 노려볼 수 있지만 SMA 역배열 구간이 길어지면 추가 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3개월간 펩시코의 주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다가 최근 하락 추세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전저점 부근으로 144에서 $145 구간이 단기 지지대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저항선은 $150 초반에서 확인되고 있어 돌파 시 단기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SMA 5, SMA 10은 하방 교차, 데드크로스 상태이며 SMA 20 역시 SMA 60보다 아래에서 꺾이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단기 SMA가 강하게 상향 교차하면 3개월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곤 했으나 현재는 하락 추세가 우세해 보입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 확대 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SMA 5가 SMA 10을 상향 돌파하는 국면이 온다면 짧은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특별한 급증 구간은 없었고 최근 하락 국면에서도 뚜렷한 매수세 유입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면 하락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되 하락폭이 제한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기, 3개월로 본다면 이동평균선 정배열 전환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직은 기술적 지표가 하락을 가리키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구간에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반등이 빠르게 전개된 경험이 있으므로 신호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RSI 지표를 보면 최근 값이 30대 중후반 정도로 나타나 펩시코 주가가 과매도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가 과매도로 분류되는데 현재는 그 경계선 부근입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를 살펴보면 주가 하락과 함께 RSI도 우하향했으나 일시적 반등 구간에서 RSI도 소폭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RSI가 35 전후로 떨어진 시점은 주가가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024년 3월경 펩시코의 RSI가 32까지 내려갔을 때 이틀 뒤부터 약 5% 반등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거래량이 과거 평균 대비 높았다는 점이 지금과 다른 환경입니다. 현재 RSI 레벨이 완전한 과매도 상태는 아니나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제한된다면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RSI가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도 50선 근처에서 다시 꺾이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도 압력이 해소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RSI 지표가 단기 바닥권 진입을 시사하지만 확실한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거래량 뒷받침과 다른 지표들의 동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는 최근 하단 20이하 부근에서 교차 신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차가 발생했던 시점은 약 2주 전으로
당시 펩시코 주가는 단기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내 거래량 부족으로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재차 하락하면서 스토캐스틱 역시 과매도 구간 근처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20원 저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보통 20 이하에 위치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 지표가 계속 바닥권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이 15에서 20 구간에서 한 번 더 이탈한 뒤 급반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에 스토캐스틱이 1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며칠 후 강하게 반등하며 약 7% 상승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한 번 더 과매도 영역을 테스트한 뒤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K가 D를 확실히 상향 돌파한다면 기술적 매수 타이밍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MACD,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에서 최근 MACD 라인과 신호선의 차이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 30일 전 교차 지점에서 펩시코 주가는 단기 상승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재차 하락하여 현재는 MACD가 신호선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음봉이 깊어지고 하방으로 추가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의미이거나 최소한 반등 동력이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히스토그램이 점차 축소되어 영선에 접근하면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약세가 지속 중입니다. MACD는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단기와 중기 모두 약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MACD가 강하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히스토그램이 갑작스럽게 상승 전환하면 급반등을 보였던 사례가 있으므로 히스토그램의 방향 전환 여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MACD 지표는 즉각적인 상승을 예고하기보다는 추세적 하락이 더 유력하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현재 펩시코 주가는 중심선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하단 밴드 근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세 범위에 있다는 의미로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하단 밴드 이탈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20일간 밴드 폭을 살펴보면 약 15에서 20% 정도 소폭 확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변동성이 이전보다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밴드 폭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하단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하단 터치 후 빠르게 중심선 회복에 성공하면 단기 반등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단 밴드 돌파 직후 거래량이 크게 유입돼 강한 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중반부에 밴드 하단을 살짝 이탈한 뒤 3에서 4거래일간 급반등이 있었는데 이는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덕분이었습니다. 현재도 하단 밴드 근처에 있으므로 만약 밴드 이탈 후 반등 조짐이 보이면 단기 매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부진한 상태에서 밴드 폭이 더 넓어지면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에서 펩시코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약 50% 되돌림 수준 근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38.2% 되돌림인 145달러 전후로 보이며 만약 여기서 이탈하면 61.8% 되돌림인 140달러 부근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 시에는 23.6% 되돌림인 150에서 151달러가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4년 초에도 피보나치 38.2%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한 적이 있었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자 단기 상승률이 10%를 넘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위치지만 거래량이 약한 편이므로 지지선이 쉽게 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50달러 전후, 장기 목표가는 다시 고점 부근인 160달러 근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나치 23.6%와 0%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145달러를 확실히 지지하며 반등 시도에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5에서 7달러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140달러까지 내려앉을 경우 투자 심리 위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손절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보면 과거에 OBV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때 펩시코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OBV가 횡보 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며 이는 매도 물량이 점차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뚜렷한 급등 급락은 없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적어도 매수세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가,
현재 주가보다 약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상 매도 우위가 강하지는 않지만 매수 주체가 신중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VWAP 위에 있으면 매수 심리가 우세하다고 보지만 현재는 VWAP 아래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막대 또한 특별히 급등한 구간이 보이지 않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OBV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만큼 단기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 급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OBV가 바닥을 찍고 급반등한 시점에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OBV 방향 변화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X가 20을 넘어서면 추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ADX는 25 전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의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구간에서 ADX가 30 이상으로 급등했던 시점에는 펩시코 주가가 하락 추세를 더욱 가속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DI, 녹색와 DI, 빨간색을 보면 최근 DI가 플러스 DI를 상회하며 데드크로스 형태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하락 방향성을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도 DI가 플러스 DI 위에 있는 동안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추세를 종합해보면 ADX가 20을 웃돌아 추세 강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DI가 우세하므로 전반적인 하락 압력이 강해 보입니다. 다만 ADX가 꺾이거나 횡보한다면 추세가 약화되는 신호로 그 시점에서 시장은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룬 지표에서 아룬업, 녹색, 200에 가까울 때는 상승 추세가 뚜렷함을 의미하는 반면 현재는 아룬다운,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지속 중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아룬다운이 아룬업을 상회했을 때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약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최근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매수 신호가 발생했던 시점은 아룬업 280에서 100 구간에서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반면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가 포착될 당시에는 아룬다운 280 이상으로 올라 주가가 하락세를 탄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룬업과 아룬다운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구간도 간혹 보이는데 이는 추세가 명확하지 않아 변동성이 적거나 재정비 기간에 들어갔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아룬다운이 높은 상태에서 아룬업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뚜렷한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 혹은 횡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초과하면 과매수로 간주되는데 최근 펩시코 CCI는 이 구간에서 꽤 벗어나 있어 상승 탄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0 아래로 내려간 지점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단기적 반등은 있었지만 강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하는 시점은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100에서 상승 전환할 때는 소폭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의 동조나 거래량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중립 구간, 공부근에서 CCI가 횡보하면 추세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 추세 매매를 선호한다면 이때를 관망 구간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CCI가 100 이하에 오래 머문 적이 드물기 때문에 만약 해당 구간이 길어진다면 하락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I가 급등락할 때마다 시장 심리도 크게 요동쳤으므로 다른 지표와 함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총평 펩시코 차트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기술 지표가 공통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MACD와 스토캐스틱, 아룬 지표는 하락 추세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RSI 역시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지만 아직 결정적 반등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SMA 역배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특별히 늘지 않는 점도 매수세가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OBV 위 흐름이 하락으로 돌아선 점, VWAP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 등은 시장이 관망 혹은 매도 우위로 기울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 근접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피보나치 되돌림 38.2% 또는 50% 구간에서 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구간에서 뚜렷한 매수세가 유입되면 단기 반등이 꽤 빠르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펩시코는 안정적인 배당과 비교적 낮은 베타를 가진 종목으로 알려져 있어 큰 하락 시마다 중장기 매수세가 유입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적 지표 상당수가 동반 약세이므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선 유지 여부와 거래량 확인이 우선일 듯합니다.
단기적으로 145달러 안팎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 이탈 시 140달러 전후까지 열어둘 수 있으므로 손절 라인을 엄격히 설정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SMA 61선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락 추세 강도가 비교적 높아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장기 관점에서 펩시코의 펀더멘털은 견고하기에 단기 변동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조정이 깊어질수록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나 모든 기술 지표가 하락을 시사하는 시점인 만큼 보수적 접근이 권장됩니다. 이상으로 펩시코에 대한 심도 있는 차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